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문제이 멈춰! 문브레이커스 특파원 한근형 진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뭐 봄이 너무 성큼 다가와서 저는 약간 봄하면 좀 약간 봄보다는 가을이 좋은 약간 봄하면 낯간지럽고 여름은 또 싫어해서 여름 뭐 그런 게 있고 해서 이 계절이 벌써 와버렸구나. 뭔가 이제 설렘의 계절.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봄은 약간 찰나잖아요. 너무 그렇죠. 금방 가버리잖아요. 이번 주말 요 앞에 주말에 서명대학이 정말 좋게 봄의 하이라이트 그랬는데 오늘은 비 소식과 함께 날씨가 조금 쌀쌀했는데 다행히 비는 안 내렸어요. 전 이 봄이 너무 빨리 갈 것 같아.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사실 서명대 하기 좋은 날이기도 맞았거든. 하지만 그 서명대 하실 분들이 가족들이랑 나들이 가기도 정말 좋은 날씨였어.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수년 동안 고생해 오셨는데 이분들이 그 좋은 날씨에 서명대 못 했다고 뭐라 할 수가 없더라.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안타깝죠. 이 현실이. 언제쯤 우리가 일상으로 좀 돌아가고 편안하게 삶을 누린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스스로 노력한 것에 대해서 누리고 제대로 평가받고 그리고 나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지. 너무 늦었어. 너무 와버렸나 우리가? 그래도 그런 날이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나?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신나게 두드려 볼까요? 문브레이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둥. 자, 오늘 문브레이커스 포문도 열어봅시다. 봄날처럼 활짝. 사실은 봄날이 얼마 안 가긴 하는데 어떻게 포문을 열어볼까요? 제가 할까요? 먼저 가실래요? 먼저 하세요. 자, 좀 무거운 얘기를 좀 가져가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5월에 이 가정의 달 산뜻하고 초록이 넘치는 이 계절에 그리고 가족들과 나들이 가기 참 좋은 이 날씨에 인터넷에서는 아주 진짜 난리가 났어요. 특히 20, 30대 자녀가 있는 부모분들이라면 한번 물어보면 다 남자라면 거의 다 알 거예요. 여자애들도 사실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손주가 한 10대, 20대 초중반만 돼도 거의 다 알 거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게이트입니다. 저는 이 얘기 한쪽한테 듣고 알았거든요. 전 어쩔 수 없는 40대인가 봐. 5월 5일 날 아주 큰 게이트가 터졌어요. 어떤 이들은 페미니즘 게이트라 그러고 누구는 페미 사상 교육 게이트라 그러고 누구는 아동 사상 세뇌 게이트라 그러고 어떤 정말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아동 사상 강간 게이트라고 말을 해요. 누군가는. 네,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이게 문서가 그리고 이들의 이제 이 내용이 그냥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다. 옛날에 지하 조직에서 빨치산이나 이제 공산당 세력들이 아주 비밀리에 자신들의 이제 그러한 이념과 자신들의 그 목표를 소리소문 없이 전달했던 그런 것처럼 이자들도 온라인상에서 정보가 탁 트인 온라인상에서 진짜 자신들만의 제한적인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의 조직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걸 행동의 실천을 몇 년 동안 옮기고 있었더라 라는 게 드러났다. 이번에. 근데 그 시점이 묘해요. 그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7년 이후에 탄핵 이후에 부터 시작됐다고 볼게요. 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빨리 천국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도 페미니스트 교사는 있었고 그리고 그 페미니스트 교사들이 자기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편파적인 혹은 이제 세뇌주의적인 그런 교육을 했었지만 조직적으로 어디까지나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 불과하지 않았다. 그래봤자 뭐 한 두세 명 정도의 뭐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그게 전부지만 이거는 뭐 최소 못해도 전국에 수천의 교사들을 집단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점조직이랄까 서로의 얼굴도 알지 못하는 서로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는데 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참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움직이는 아주 진짜 이게 조직력이고 이게 공포거든요. 그러한 게이트가 터졌다.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내용이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내용이 진짜 충격적이에요. 내용이 사실은 믿기지가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세뇌를 해야 되고 뭐 비밀 장소로 뭐 데려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진짜 다 읊어드릴까요?
다 충격이던데? 다 충격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이 10가지, 11가지 정도로 축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심리를 이용해 아이들의 생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 교사의 장점이다. 의식교육 같은 표현을 쓰지 말라. 우리가 하고 있는 숭고함은 의식, 사상, 세대 교육이 아니다. 초등 저학년생 및 유치원생은 시각 자료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수시로 되물어봐라. 얼핏 들으면 뭐 교육 지침 교육 방법 같지만 그런 것 끝까지 같아요.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유치원생에게 페미니스트 영상 시위를 흉내내고 놀이로 유도해라. 그리고 그 교육을 할 때는 다른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비공개 장소로 데려가서 해라. 그리고 아이들끼리 이게 맞는지 틀린지 토론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어려운 형편 또는 결손 과정에 놓인 아이들을 미리 선별해뒀다가 교육해라. 이 말이 되게 무서운 게 그 아이들은 그만큼 자기들이 뭐 사탕 하나 준다든지 뭐 먹을 거 하나 준다든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정말 나쁜 건데. 그리고 학부모까지 포섭을 해라.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치가 떨리고. 저항하는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따돌림을 유도를 해라. 진짜 집단 너무 내에서. 무섭지. 아니 교사가 어떻게 이런, 교사라면 일단 적어도 자기랑 생각이 달라도 한 명의 학생이잖아. 이거는 진짜 사상 주입을 위해서는 뭐 인간적인 면 따위는 없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딱 공산주의 이제 과거 소련 뭐 이제 철의 왕국들 그 애들의 방식이랑 똑같다. 수단과 방법 따위는 상관이 없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런 이들이 그 유치원생? 초등학생?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이에요. 네. 상대로 이런 일들을 벌였고 이게 전국에서 점조직이 되어서 행행해지고 있었다는 게 무서운 거지. 너무 진짜 충격이었어요.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이제 여교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60%가 그렇죠. 넘는 걸로 알고 거의 70%에 육박을 하는데 그 정도의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페미니즘 교육을 선동을 하고, 사실은 선동이 아니라 주입에 가까운 수준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사상 교육하는 거랑은 뭔 차이인가 이게.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요. 사실은 아까 서두에 20대 30대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특히 남자라면 공감을 하실 거다, 알 거다. 그리고 그 혹시 10대 20대의 손자 손녀가 있다면 알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가지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어떤 분들이 자꾸 뭐 페미니즘이 뭐가 중요하냐, 문재인이나 이런 이 좌파들로부터 나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드린 말씀이 있을 겁니다. 10대, 20대, 30대들한테는 이 페미니즘 문제가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그 공산당이냐 반공이냐, 공산당과 반공이 대립하는 이념 갈등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여론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세대별로 네. 5군으로 묶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 모든 세대들을 같은 그 숫자를 갖게 해서 20대 뭐 예를 들어서 1000명, 1000명, 네. 10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최소 1000명 이상인 건 맞는데 같은 숫자의 이 세대별 5군에 대해서 가장 한국 사회의 갈등이 심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전체 군 중에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았던 게 바로 20대의 56.5%에 달하는 성 갈등, 젠더 갈등, 페미니즘 문제였다. 근데 그거 다음으로 오는 게 바로 40대의 빈부격차, 그러니까 경제적 갈등 요인, 계층 갈등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갈등이었다. 경제라는 게 사실은 진짜 먹고 살고 삶 그 자체인데, 그것보다도 지금의 20대들은 젠더 갈등이 더 심하게 체감을 하고 분노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한 60대 이상군에서는 세대 갈등도 오고 뭐 지역 갈등도 오고 이념 갈등도 있어요. 이념 갈등이 사실은 30%가 넘는 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념 갈등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다 30%를 넘는 군이 하나도 없다. 최대 높은 게 28.9%의 50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제 조사한 거죠? 이게 2018년 말입니다. 이게 이거 뭐
여론조사를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리얼미터라서. 근데 이제 국민일보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위탁해서 맡긴 거예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좌파 편향적으로 했다기에는 페미니즘을 굉장히 지적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더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20대 남성과 그러니까 20대에서 젠더 갈등이 가장 56.5%나 크게 나왔잖아요. 근데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갈등이 어떻게 있겠지. 생각을 하느냐? 20대 남성을 75.9%가 격렬하게 반대를 해요. 근데 20대 여성의 64%가 격렬하게 찬성을 해요, 페미니즘을. 그게 거의 진짜 75.9가 75.9와 64라는 거는 절대 다수의 두 성별이 완전하게 대립을 한다는 거죠. 생각이 정반대라는 거잖아요. 와, 사실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30대 남성은 페미니즘 반대가 66.1%입니다. 3명 중 2명은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30대 여성부터는 그런 경향이 별로 없어져요. 40대 여성은 별 생각이 없나 봐요. 아니 살아보니까 그게 필요가 없거든. 필요가 없지. 그냥 그 옛날에 어린애들 선동해가지고 공산 이념에 머리 빨갛게 물들어서 부모 자식도 때려 죽여도 상관없다. 부모 자식도 때려 죽여야 네가 진정한 혁명전사다라고 세뇌주의했던 약간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지금 뭐 20대 때 자기가 돈보다 뭐 이념보다 성별 갈등이 가장 크게 느끼지만 실제로 40대 수치를 보면은 40까지 살아보면은 벌어먹고 사는 게 더 힘들고 맞잖아요. 여자면 또 내 새끼 키우기 또 바쁘고 뭐 그런. 실제로 삶에 있어서 성 갈등을 느낄 여가도 없고 느낄 것도 없고 대한민국만큼 여성 인권이 발전된 것도 없지 없죠. 않나요? 그거는 제가 우리 동생이 얘기하는데 남자가 얘기하기 좀 그래. 여자가 아니 말해줘야 동생이 돼. 얘기하는데 최근에 자기가 뭐 어떤 마트 사진을 보고 기겁을 했는데 한 층이 전부 임산부 사진이라고 주차장.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이 저 뒤에 있더라고. 아니 그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서울 올라오고 건가?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여기 영등포 여기 어디 홈플러스인가 그쪽에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근데 이제 주차장이 이제 2층 3층이니까 지하가 아니라 상층에 지상에 있었는데 2층부터가 첫 주차장이야. 근데 2층에 딱 올라섰는데 다 분홍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성 주차장이 맞네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한 층이 전부 다 여성 주차장인 거예요. 근데 그 한 층이 그냥 거기가 좁아가지고 한 층이 좀 그 정도다 이게 아니야. 그냥 엄청 넓은데 거기가 다 여성 주차장이야. 그래서 동생이랑 솔직히 좀 욕 좀 섞어가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그 층에 이제 한 3분의 2가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은 그렇다 쳐. 배려받을 만해. 근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에 배려받을 만큼 여자가 장애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보다 대우받아야 되나? 우리 동생이 본 거는 그 임산부 여성 전용이 더 마트 입구 출구에 가까이 있고 장애인이 저 뒤에 있어서 장애인은 뒤에서 많이 걸어와야 되고 맞아. 이제 그렇게 구조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것, 제가 지금 드린 예시도,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인이 신체적으로 더 배려를 받아야 되고 사실은 어느 정도 특권을 줘도 누구나 인정을 할 거잖아요. 근데 장애인층은 한층 더 올라가야 돼. 근데 여자들은 올라가면 그냥 바로 있고 그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 편하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막 그런 말 하고 넘어갔네. 우스갯소리로 이게 장애인 인증이라고 막 진짜 장애인들이라고 근데 막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참 이렇게 여성을 위해 한다는 정책이나 시설 자체가 더욱 여성들 자존심 짓밟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니까. 스스로를 뭐랄까 이제 정상인이 아니라고 인정해버리는 특권을 받고 내가 사회적 약자라는 거잖아. 약자라는 걸 사회적 인정해줘. 약자가 아니야. 나 병신이니까 대우를 해줘야 돼요. 응애. 좀 강하게 표현인데 진짜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항상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이 극단으로 치달은 사상들은 항상 보면 개개인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자신들에게 복속시키니까 무조건 자발적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요. 그게 이제 그냥 우연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구조가 너무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사실은 좀 드리면서 요 페미니즘 문제를 사실은 이제는 또 우리 당원분들이나
자유우파 분들이 조금 좀 재밌어 하실 만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똑같은 페미니즘에 관한 내용이지만 페미니즘에 관해서 지금 요새 가장 핫하고 그리고 가장 솔직히 페미니즘 전선에서 대외적으로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 잘 활동을 하고 있는 반페미 전사가 네. 사실은 공교롭게도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준석입니다. 솔직히 이준석이 그 주제의 그 토론에서 있어만큼은 정말 잘 싸웠고 정말 뭐랄까 원래 진짜 말만 하고 좀 쫄고 뒤로 숨어야 될 만큼의 이제 그 정도의 이력을 보여왔던 사람인데 숨지를 그렇진 않아요. 않지. 네, 자기 할 말 다 해요. 잘해요. 근데 왜 그러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마디도 못했는가? 아니면 진짜 지금도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가? 저는 좀 약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이제 반페니즘을 엄청나게까지인가요? 하여튼 저도 페미니즘이 잘못됐다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30대의 초창기 청년으로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준석이 최근에 했던 네. 말만 아니면 그 이번에 이준석이 반페미 착각할 뻔한 거지. 전선에 싸웠던 거 진짜 이준석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만큼 남청년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잘 긁어줬고 간지럽다기보다는 아픈 부분을 뚫어줬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간지럽다기보다는 그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찬양 혹은 이제 영웅화 작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조직적으로 밑에서 이제 푸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그 정당 명대로 그냥 국민의힘이라고 그냥 흐르는 물에 떠가듯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표면적인 파도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해류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기세가 무섭긴 합니다. 특히 커뮤니티나 인터넷에서 좌우 가리지 않고 페미니즘 그러니까 좌파 커뮤니티에서도 이준석을 인정하는 말이 나오는 정도예요. 이 문제에서 특히 남자들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토론의 문화 수준을 또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자기를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프로필에 뭐 그렇게 나와 있겠지만 그냥 일개 관종 역할밖에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그렇게 발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연 국회의원 그 배지를 달고도 자기가 반페미 발언을 할 수 있다면 인정해드리죠. 아마 근데 그렇게 못할 거예요. 자기가 현재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을 얻거나 이슈가 되거나 자기가 언론을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주목받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국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더 반페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거기다가 진중권이 맞받아 쳐주니까 자기는 옳다고 하고 재밌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저는 뭐 수준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물개 박수. 그냥 말싸움 잘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더 지금 그거를 부추기는 거 아닌가요? 성 갈등을. 그래서 최근에 이 아동 사상 세대 게이트라고 일컬어지는 이 5월 5일 날에 이 어마어마한 이슈와 더불어서 사실은 참 페미니즘의 문제에 대해서 반페미의 문제에 대해서 TV에서 굉장히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이 우리가 사실은 별로 탐탁치 않은 걸 넘어서 좋아하지 않고 증오를 할 수도 있는 이준석이란 인물이었는데 이준석이 사실은 그 토론에 국한돼서만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뭔가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잘 싸워주는 것 같고 옳은 말 하는 것 같고 30대 남자들이 보기에 그런 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참 항상 희망 고문이라는 게 더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준석은 정말 좋은 정치인이야. 이준석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준석 스스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는 해소가 돼야 되고 화합이 돼야 되고 해결을 해주는 차원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문구가 같은지 모르겠는데 이준석이 자기는 정치를 그렇게 배웠다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의 이준석의 행보를 보면 무엇 하나 뚜렷하게 이루어내지 못한 그냥 어디 가서 말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아니면 실무를 하는 차원에서는 쏙 빠지고 그냥
얼굴 비추는 데서 얼굴 비춰가지고 말하고 자신의 이름 알리고 이렇게 해왔던 이준석의 행보를 보면 지금의 이제 이 올바른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런 솔직히 좀 그분들의 희망을 꺾고 싶진 않지만 별로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 만한 보증된 수표는 아니다. 좀 오히려 부도 수표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오히려 그분들의 희망을 먹이 삼아 자신의 지분을 올리고 몸값을 높이고 자신의 정치적 양분을 삼는 진짜 비열한 젊은 정치인의 행태를 밟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래 주길 바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 20, 30대 남자 청년들의 희망까지 안 밟아 주길 바라는데 항상 불길한 예감은 맞더라고. 왜 슬픈 예감은 근데 진짜 슬픈 예감은 항상 맞더라. 그런 예감, 그런 씁쓸한 이 씁쓸한 말로 끝을 맺어도 좋을까요? 하여튼 슬픈 예감은 항상 맞아서 일단은 스스로 맞기 전에 대비를 해뒀으면 좋겠다. 그런 말로 저의 순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도 그럼 이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솔직히 뭐 전 최고위원이라고 하지만 뭣도 아닌데 엄청 나대잖아요. 뭣도 아닌데.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엄청 나대잖아요. 그래 참 이래갖고 그 젊은 사람이 쑥쑥 자라나가지고 정치계에 정말 이단아처럼 혁신을 가지고 올 사람으로 성장을 하면 좋겠지만 제2의 김무성, 제2의 유승민으로 무럭무럭 잘 크고 있어서 저희의 타겟이 있어서 참 좋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볼 텐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드디어 본색이라는 표현 나 좀 뭐야 또 너무 가격한 표현 좀 쓰고 싶은데 정신줄을 놨다 해야 되나? 그것도 엄청 많이 참으신 것 같은데 지금 표현은. 진짜 정신줄을 놓고 진짜 집단 뽕뽕 잔치를 벌리는 것 같아. 애들 정말 약물 검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몽롱하다잉. 뭐 저번에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으로 그렇죠. 있을 때 5.18 광주 뭐 그 묘지 가가지고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좀 솔직히 이해는 안 됐지만 그래도 김종인의 출신을 생각하니까 뭐 김종인이 엑스맨이다라는 가정하에 뭐 그럴 수 더 있지 뭐 김종인은 뭐 우파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뭐 가라고 등 떠미는 김종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알아서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가셔가지고 인사하고 무릎 꿇고 무릎은 아마 조아리고 고개를 조아리고 호남과 뭘 어떻게 같이 가겠다는 건지 정말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했고 또 이번에 오늘 오전에 또 초선들도 덩달아 따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사실은 호남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뭐 하등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대한민국의 화합을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똑같이 국민을 대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자기들은 뭐 영남계를 벗어나겠다, 영남을 버리겠다. 그러면서 호남을 택한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 표는 영남에서 다 받아 처먹고 금배지는 영남 사람들이 다 달아주는데 예? 호남에 대해서 그래 미친듯이 스토커 같은 짝사랑 해봐. 신고나 당하고 발길질이나 당하지. 누가 그 사랑을 받아주겠어요. 그쪽에서 당신들 사랑 받아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기다가 완전 이번에 하는 것을 보면은 탄핵부터 호남에 대한 구애까지 이거는 대놓고 이제 대선을 1년 앞두고 대놓고 그냥 저희라고 뭐 표현해도 되려나 모르겠고 그냥 우파 국민들을 기존의 새누리당 때부터 지지하던 우파 국민들을 진짜 헛바지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신 취급하는 거지. 네. 이 표현이 강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듣고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적나라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는 영남에서 다 받아 처먹고 금배지 다 달매도 영남을 버리자. 박근혜 대통령 버린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 버린 거라고요. 근데 진짜 장사꾼들도 요런 상도덕이 없는 짓거리는 안 해.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자기들 찍어줄 거니까 너희는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자영업 하시지만 제가 뭐 자영업하는 모든 사람들 장사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좀 장사 좀 비겁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사꾼 분들. 그 장사꾼들조차도 자기한테 많이 그러니까 VIP처럼 해주시는 분들한테 이직거리는 안 한다고. 그런 장사꾼들도. 그냥 굉장히 그 국민의 그렇죠. 이때까지 우리가 겪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 민주 없었고 정의당에 정의 없었고 더 없었지만 진짜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는 거는 정말 이번에 만천하에 다 들어갔어요. 호남의 당이지 호남의 당. 국민 없지. 영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없고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저 너무 말 너무 빠르죠 지금. 근데 그 호남의 힘이라고 또 말하기도 그런 게 그냥 지들만을 위한 그거예요. 그냥 자기들 정치하고 싶은 그냥 정치꾼 그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집권 4년 차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지지율이 30%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이거는 언론에 뻥이 포함됐다고 보고 진짜 국민들의 민심 이반이 심하고 지금 야당이 투쟁에 불꽃을 붙이면은 빵. 터진단 말이에요. 진짜 민심이 폭발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을 아빠 그래픽 넣어야 돼. 뭐 문재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정말 의지가 있는 야당이라면 민심의 불꽃을 지펴준데도 불구하고 호남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거는 저 두 글자 멍미. 이거 멍미? 뭐 하는 국미? 네? 아이고. 정말 이거는 국민의 힘이 아니고 문재인의 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힘이고 호남의 힘, 광주의 힘이에요. 네. 정확합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그 어제 기자회견 할 때 이 말씀 드렸어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서당에서 걔도 아닌가 봐. 그러니까 걔가 서당에 3년만 있어도 풍어를 읊는다는데 좌파 독재에 4년 있었는데 당연히 투사가 돼야지. 독재 치하에. 예? 그런데 헐 국민의힘은 개가 되었네. 문재인은 개가 되었네. 딸랑딸랑 이렇게 잘 가잖아요. 네, 이번에 광주에 가서 문재인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온 국민의힘을 굉장히 규탄하고요. 국민의 힘의 그 글자에 들어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자를 당장 빼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뭐 근데 사실은 조수진이 포함된 그 초선 집단 비례들이 드글드글 그 사람들이 그런 건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원래 그런 놈들 뽑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니까. 뭐 알아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니 뭐 이번에 하지. 원내대표 뽑힌 양반은 그나마 좀 나쁘지 않네. 좀 솔직히 일말의 기대도 좀 있었고 저 사람 좀 기대를 겨룰 만한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이런 기대는 우리가 과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5월달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구국의 혁명의 날이 끼어 있는 달이잖아요. 그러면 5월달에 자기가 원내대표가 돼서 처음으로 가야 할 곳이 과연 민주화운동 민주화도 아니죠. 그 광주인가요? 아니잖아. 광주를 먼저 갈 게 아니잖아요. 구미로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정희냐 김일성이냐를 놓고 김일성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의 문제의식도 없을걸? 솔직히 말해서 난 그렇게 생각해. 지금 5.16, 5.18 중에 5.18을 택한 거잖아요. 구구의 영웅 박정희를 버리고 민족의 반역자 김일성을 택한 거잖아요. 나 이거 말했다고 잡혀가나? 근데 그런 문제의식도 없을 거라니까 나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초선 의원들은 뭐 박정희가 틀렸다고 있든 생각을 할 거고 없든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국민들은 이 현실을 바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단순히 영남권. 그냥 호남에 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문제란 말이죠. 국민의 힘이 역사를 왜곡하는데 더 앞장서고 있고 문재인에게 싸우지 않고 문재인에게 가서 충성맹세를 하고 왔고 그러면서 뭐 청문회 나가가지고 쇼만 하면 투쟁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역대 어떤 후보자도 막지 못했어요. 역대 어떤 악법도 막지 못했어요. 쟤들은 그냥 쇼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실히 한 번도 문재인을 못 드러났고 막았지. 네, 이제는 대놓고 연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들 국민들을 핫바지로 봤으면. 화가 나요. 화가 나죠. 그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저 양반들이 양반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한데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까지 좌지우지 된다는 게 솔직히 좀 원망을 넘어서 이제 분노가 치밀지. 그렇죠.
대한민국을 망친 거는 단순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부역자들이 없었으면은 절대 정권 탈취를 할 수 없었다는 거, 촛불 개혁이 성공할 수 없었다는 거, 김무성이 새누리당에서 40명을 쳐 갖다 바치지 않았더라면 없었다는 거. 네. 그 지금 현재 250만이 넘는 우리가 서명을 받고 이 대국민의 염원을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탄핵이 정당하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말이 못 나오게 막고 있다는 거.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국민의힘은 배신 역적당이고 해체되어야 할 당이고 잘한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될 얼쑤 잘한다. 당이랍니다. 맞아요. 갑자기 나 너무 순간에 흥분했는데요. 아니 오늘이 5월 11일이에요. 이틀 전에는 문재인 우리 5구 대선이 있은 지 4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정말 4년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4년 만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했는지를 돌아보세요. 국민의힘께 정말 물어볼게요. 국민의힘 102명 의원 중에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거기서 당당하게 나는 책임 없다. 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데 난 어쩔 수 없어서 나 책임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아니 난 책임 없어라고 말할 놈들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문제인식을 하면 변화가 있고 개선이 있고 그래도 이제 몸부림이라도 치기 마련이지. 몸부림 자체가 그냥 물에 빠져들고 있는데. 자기 혼자 거울 보면 양심에 찔리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있잖아요. 뭔가 내가 물에 들어가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건지 개인의 양심적으로 그렇지만 자기들이 정치의 힘의 논리를 아는 거야. 자기들이 양심에 거리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그 맛을 아니까 자기들이 양심선을 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이 양심적으로 행동할 필요도 없고 정치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 힘 있는 자리에 붙으면 자기는 살아남으니까. 그렇지.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요. 국가나 우파나 보수나 아니면 북한에서부터 나라를 지킨다거나 이 국민을 뭐 위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 또 사투리가 또 흥분해가지고 나왔는데 아니 뭐 물에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익사를 해가고 있잖아요. 기대 자체를 안 해야 된다. 자 이번 진짜 제가 진짜 미련했다는 거를 이번 원내대표가 무릎 꿇는 걸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진짜 병신이었구나. 저 집단은 안 될 집단이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왜 저기에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원내대표한테는 희망을 품었나. 아무리 깨끗한 물이 한 바가지가 들어가도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아주 그냥. 잘못했지.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누가 가도 똑같아. 차라리 애매하면 거기 둘 다 안 가는 게 맞죠. 예? 가려면 둘 다 가던지. 박정희 대통령을 감히 버려? 예? 그리고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앞으로 입에 올리지도 마세요. 팔아먹을 때 되면 또 때 되면 팔아먹을 걸. 팔아먹기만 해봐.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결론은 하나죠.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뒤를 잇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정말 큰 실수한 거예요. 정말 우파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등을 돌리실 겁니다. 해체의 날이 하루도 빨리 다가왔다. 거기에 앞장서가지고 당신들이 노력해줘서 고맙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따 시원하네. 아니 시원하네. 왜 국민의힘 얘기만 이렇게 혈압이 오를까? 아 솔직히 진짜 약간 이거 같아요 진짜로. 이제 대놓고 이제 나한테 악역 역할을 하는 놈은 나쁜 놈인데 이 놈은 이제 내 편 드는 것도 같다가 뭐 아닌 것도 같다가 뒤통수 때렸다가 뭐 별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표현이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집단이 문재인 저 집단보다 더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나쁜 집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악이 득세를 하기 위해서는 선한 자들의 침묵과 무능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 반드시 전제 조건. 선한 자들의 침묵과 무능. 그래서 정말 이쁘게 봐줄래 봐줄 수가 없고 용서를 해줄래 해줄 수 없는 게 하루하루 뭐 드러나고 있어요. 더더욱 시간이 갈수록 참 국민들
국민의힘께서 이번에는 대권 전에 진짜 어장 안에 갇힌 고기처럼 그런 취급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숨 좀 쉬고. 넓은 대양을 헤엄치는 화로가 되어. 아, 물고기로 스스로 비유가 되는 것 같았어. 창공을 날아오릅시다 그냥. 예. 아유, 참고로 아주 나가볼라요. 이렇게 안채구는 현재 갈등, 현재 사회적 갈등, 그리고 저는 현재 정치적 갈등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500일째 불법 인신 감금되어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사문론이 나올까봐 국민들의 입을 먼저 막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국민의힘의 실체가 드러나. 아, 나 이 얘기 또 빼먹었다. 이게 하나 추가할게요. 박형준도 또 봉화마을 갔잖아요. 걔네들은 뭐 자기들끼리 짜고, 야 너는 이번에 5일 광주 가고 너는 이번에 봉화마을 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배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막 다. 네? 그 봉화마을 갔잖아요. 아, 나 혈압이야 진짜. 조직적 여러분 오늘 배분하는 방송 빨리 것 같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 한잔 하러 가야 되겠어요. 혈압 올라. 아, 언제쯤 우리가 이제 정치 얘기하면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지. 네. 아유. 아휴. 그럴 날이 오겠죠. 올 것이고 오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큽니다. 우리는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요. 배우는 자세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4년차인데 정말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교가 정말 비교 체험 극과 극 옛날 프로 있었잖아요. 일자리 극과 극, 부동산 극과 극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제 5년 안에 이거 된다. 국민 바로 컷 시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가장 옳은 대통령인지, 맞는 대통령인지, 누가 국민을 섬기고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는지가 이제 드러났는데요. 하루빨리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함께 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 쉬지 말고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를 달려가는 바랄게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흥분해서 죄송해요. 국민의힘 스트레스 받아. 아, 혈압.